알아차림이란 무엇일까요? 철학자이자 영적 교사인 더글라스 하딩은 진정한 알아차림이란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말하며 본성을 자각하는 길로 안내합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 12-3호에 실린 글 중 하나인 알아차림에 대해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알아차림이란 삶의 전부이다. 진정한 알아차림은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이며 궁극적인 본성을 각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무엇을 알아차리는 것인가? 분명한 것은 과거에 한정된 어떤 부분을 알아차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린 아기는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에 몰입하며 집중하고 있는 순간만큼은 의식을 거의 전적으로 그 한 가지 대상에만 모은다. 하지만 그들은 깨달은 것은 아니다. 어린아이는 분명하게 자아를 의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는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만 현이는 자신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아차린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의식이 발전하는 과정을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원시적 알아차림, 인간의 알아차림, 초인의 깨달은 알아차림. 먼저 원시적 알아차림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아가며 떨어진 나뭇잎을 구멍으로 밀어넣고 있는 지렁이를 생각해보자. 작은 벌레의 몸으로 그토록 섬세한 일을 하는 것은 기적이나 다름없다. 그 일은 당신이나 나 같은 인간은 10손가락을 전부 써서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 점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 지렁이의 신경세포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가 무엇이든 간에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은 단지 알아차림일 뿐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고 적합하며 일관성 있게 움직일 수 있겠는가? 각 입자들은 하나하나가 자신이 할 일을 완벽하게 알고 있고 또한 그것을 훌륭하게 실행하고 있다. 어디에 있든지 열심히 귀 기울이며 다른 입자들의 질량과 움직임과 위치에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조정한다. 두 번째 단계인 인간의 알아차림 단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기억이나 기대 혹은 판단을 떨쳐버린 상태. 인간에게 이 일은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자. 우리는 언어가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 보며 우리에게 유용한 것만을 본다. 우리 모두는 자라감에 따라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 시간이 감에 따라 우리의 관심과 지식이 놀랍게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의 의식은 말에 의해 점점 흐릿해진다. 점점 더 짙어지는 안개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에서 생긴다. 붓다에 의하면 어려움과 부조화를 해결하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벗어나서 열반으로 가는 길은 알아차림, 다시 말해 자신의 신체, 감각, 정신적 상태,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상좌부 불교는 알아차림 훈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예를 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걷는 연습, 촉감, 긴장, 근육의 변화 같은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서서히 걷는 동작을 연습한다. 아니면 알아차림 상태로 호흡을 해보라. 몇 시간 동안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있고 세고 있는 숫자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훈련을 하면서 점점 좋아진다. 시간과 노력을 매우 많이 투자하면 그러한 훈련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익은 놀랄 만큼 크다. 무슨 일이든지 주의를 기울여 하면 더 잘 되며 무슨 일이든 그 일에 온전히 집중함으로써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과거의 기억에 주의를 쏟음으로써 받는 고통에서 자유로워진다. 또한 우리의 의식의 초점이 경험 대상으로부터 경험 주체 쪽으로 서서히 옮겨지며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다. 상자부 불교는 이 길고도 힘든 초보 단계의 훈련을 매우 중요시하며 열반으로 통하는 다른 지름길은 없다고 한다. 하지만 다른 방법들이 있으니 용기를 내어보자. 위대한 일본의 선스승 우몬의 말은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선은 깨달음을 제일 중요히 여긴다. 깨달은 다음 나쁜 카르마를 제거하는 것이다. 주문 즉시 TV를 배달해준다. 오늘부터 시청한 후 돈은 나중에 지불해도 된다. 먼저 깨달은 후 훈련을 통해 나쁜 카르마를 제거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위대한 스승인 라마나 마하리시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쉽고 단순하면서도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한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지금 여기서도 그 문제를 다루어 볼 수 있다. 오래 끌 것도 없다. 단 10분도 채 안 걸릴 테니까. 당신의 관심을 현재의 경험에, 기억과 상상력과 욕망을 가능한 멀리 떨쳐버리고 지금 이 순간에 주어지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였을 때 그 경험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살펴보자. 머리에 있는 두 눈으로 이 글자들을 응시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머리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해보라. 곧바로 증명할 수 있듯이 머리가 있다고 믿었던 곳에는 공간만 있을 뿐 아무것도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을 포함하는 공간인가? 이런 말들, 팔, 가슴으로 메어진 공간인가? 흠 없고 끝이 없는 가능성 혹은 공간, 텅 비어있지만 살아있으며 사물로 가득 차있고 장면은 계속 변화하는 공간이 아닌가? 때로는 거울을 볼 때 당신의 얼굴, 머리, 어깨를 볼 수 있는 공간이다. 나는 끝없는 공간이며 덧없이 사라지는 소리들을 위한 침묵이다. 나는 결코 움직이지 않고 있다. 나를 통해서 풍경이 걷고 뛰고 달리고 춤추며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 당신은 매우 명확하게 당신이 무엇이고 누구였는지 알게 되었다. 당신은 지금까지 자신을 그래서 모든 것이라고 알고 있는 텅빔이었다. 한 번만 주의를 기울이면 가장 뚜렷하게 확인되는 이것을 왜 보지 못했던 것일까? 하지만 이제 좀 힘든 부분이 남아있다. 당신이 정말로 누구인지 아는 것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쉬운 일인 반면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처음엔 가장 어려운 일이다. 즉, 자기의 얼굴의 관점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 머물면서 공간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비결을 배우기까지는 수개월, 수년 혹은 수십 년이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신은 원할 때면 언제라도 기분이 어떠하든 그곳에 도달하는 길을 알게 되었다. 당신은 문지방을 한 번 넘었기에 이젠 집 안에 있다. 여기서는 발을 헛디디는 일도 결코 생기지 않을 것이다. 깨달음에는 단계가 없다. 완전히 깨닫든지 아니면 전혀 깨닫지 않던지 둘 중 하나다.
알아차리는 삶을 정말로 살고 싶고 사회적 꿈으로부터 깨어나고 싶고 진정으로 당신 자신이 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것이 당신을 도울 것이며 그 최상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도록 밀어줄 것이다. 그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것은 당신이 한 번도 그곳을 떠나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을 알게 된다기보다 오히려 의식, 알 자체가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더글라스 하딩의 알아차림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나는 끝없는 공간이며 덧없이 사라지는 소리들을 위한 침묵이라는 말씀이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그럼 다른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